안녕하세요, 가치아입니다. 8월 22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많이 아쉬웠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가 크게 갭상승으로 출발했었거든요. 그런데 시작점이 거의 고점이었었고 오전장부터 오후장까지 내내 흘러내리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0.28%, 전날과 거의 보합으로 마무리되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그나마 선방을 해서 0.5%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흐름 자체는 비슷했었죠.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일단 코스피 상위 종목들의 흐름은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삼성전자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두 종목을 제외하고 모두 빨간불이 들어왔고요. 오늘은 네이버하고 2차전지 관련주가 좋은 흐름이 나왔었네요.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은 다시 한번 에코프로 그룹주에 좋은 흐름이 있었고요. 포스코 그룹주도 마찬가지죠. 반면에 반도체 관련주인 HPSP 이 종목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얼핏 보더라도 에코프로 그룹주하고 2차전지 관련주를 제외하면 코스닥 쪽은 그렇게 흐름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볼게요. 먼저 코스피는 2거래 연속으로 상승이 나왔어요. 그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상승보다는 하락이 제한이 되었다 라고 이해를 해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보면 과거와 달리 큰 폭의 매도 물량이 줄었다고 볼 수 있고, 또 코스닥은 오늘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었네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오늘 소폭의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외국인의 순매도가 있었지만 기관 쪽에서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좋은 흐름이 나왔던 네이버, 이 종목은 외국인보다는 기관 쪽에서 오늘은 적극적인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에코프로는 최근 들어 메이저 수급들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7% 가까운 상승이 나왔었죠. 자, 이어서 주차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2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에코프로, LG에너지솔루션, 하나오션, LS, 동훈아나텍. 오늘은 정말 다양한 업종들을 매수한 것 같고요. 그리고 기관은 SK하이닉스, 포스코퓨처엠, 네이버, 포스코DX, LG에너지솔루션 이렇게 각각 순매수 상위 종을 올렸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면 전날 미국 증시가 오랜만에 또 한번 반등이 나왔어요. 나스닥 1.56%, 꽤나 큰 상승이 나왔고 다행히도 13,300포인트를 저점으로 해서 반등이 나와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S&P500도 마찬가지로 반등이 나왔고 그래도 나스닥에 비해서는 힘은 조금 약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에서 반등이 나왔고요. 반대로 다우지수는 보합권 내에서 마무리가 되었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 반도체 지수,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8%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 관련주를 보유하셨다면 오늘 시장은 조금은 기대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어쨌든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조금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니케이도 0.7% 상승이 나오고 있고 대만도 0.4%, 반대로 중국 증시는 0.2%의 또 한 번의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중국 증시는 조금 더 약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자, 오늘은 전날 미국 증시로 인해서 장 초반의 시장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 반도체 관련주 흐름이 좋았었고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시가가 3% 이상으로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 지금 흐름을 보면 상승폭을 모두 반납했고요. 그리고 한미반도체,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 4% 이상의 갭을 띄우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5.8% 급락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를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실망감이 클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한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국내 증시는 정말 직관성이 떨어지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반대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제 HSBC에서 홍콩 상하이은행이죠, 실적 발표를 앞둔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무려 600달러에서 780달러까지 30%나 상향 조정했고, 그거는 현재 가격 대비 무려 80%나 더 오를 수 있다는 하나의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엔비디아가 어제만 8% 급등이 나왔거든요. 자, 여기 주가를 볼게요. 어제 8% 급등이 나오면서 7월 직전 고점까지 거의 근접하게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기사들이 주가에 잘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반영이 될 만하면 공매도 물량이 나오고 또 개인들의 물량을 터는 행위들, 이런 움직임들이 정말 빈번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미국 시장을 더 선호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이런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이렇게 오늘 시장을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런 부분은 한 가지 그나마 긍정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내일 모레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어요. 그런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서서 이러한 내용 때문에 주가도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직전 고점까지 주가가 꽤나 가파르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적 발표를 통해서 미국 시장에서도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하지만 국내 시장은 그런 상승폭에 대한 반영, 이런 게 굉장히 제약적이었던 만큼 어쩌면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왔고 실적 발표와 함께 주가가 빠지는 것은 조금은 제한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은 조금은 긍정적으로 보자는 취지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정말로 엔비디아의 좋은 실적이 나온다면 오늘 같은 이런 반대되는 흐름은 나오지 않겠죠? 자,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반도체 관련주, 한미반도체라든지 SK하이닉스, 오늘 굉장히 반대 움직임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투매도 조금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주가의 방향성에 있어서 충분히 실망을 했겠죠. 그래서 그런 투매 물량이 나왔을 가능성도 있고요. 이런 구간에서요. 때문에 저는 오늘처럼 주가가 빠지는 이런 구간을 통해서 AI 반도체, HBM3 관련주는 매수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는 어찌됐던 간에 목요일날 시장 흐름을 잘 보시고요. 자, 어쨌든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이 지금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어도 저는 시장이 정말 좋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갭상승으로 출발했었고 그 시가가 거의 고점이 되어서 주가가 계속 밀리기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봤을 때는 오늘 시장은 결코 좋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8월 시장만 봤을 때는 N자형 패턴이 나오면서 완전히 약세장으로 진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연하게 돌리는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는 너무 공격적으로 베팅을 하는 것도 조금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직전 3일 동안의 흐름을 보면 약간의 주가의 흐름을 돌리는 듯한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장기 이평선이 120일선을 깬 위치인 만큼 시장의 흐름을 조금 더 체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소금 관련주라든지 식품 관련주, 이쪽의 흐름이 정말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자, 확정이 되었죠? 이번 주 목요일날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해요. 그래서 일정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강한 상승이 나왔던 오염수 관련주들, 저는 내일 오전장이 고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정말로 내일 오전에 강세 흐름이 나온다면 오후장은 조금은 조심해보자 라는 취지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24일날 방류한다고 했으니까 그 기대감의 유효기간은 내일까지거든요. 그래서 일정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전장과 오후장을 조금은 나눠서 구분하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일정 매매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네이버도 조금은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데 목요일날 새로운 AI 플랫폼을 공개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 24일에는 저는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네이버는 상승폭이 조금은 미미할 수 있어도 새로운 자사 플랫폼이 공개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정말로 그로 인해 주가가 빠진다면 저는 충분히 매수의 관점으로서 네이버를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가의 흐름을 보면, 자, 네이버가 최근에 조금은 조정이 들어왔죠. 그리고는 2%의 상승이 나오면서 21선 근처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봤을 때는 결코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는 볼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6월 말부터 해서 꽤나 큰 반등이 나왔었고, 또 네이버는 최근에 시장 대비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단순히 주가의 흐름만 보면 결코 좋지는 않았었죠. 하지만 이 사이에 코스피의 흐름을 보시면 코스피의 흐름은 훨씬 좋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2차전지 관련주들, 삼성 SDI라든지 또 삼성전자, 이런 대형주들 흐름을 한번 참조해 보신다면 오히려 시장 대비 선방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종목 자체만 보지 마시고요. 시장 대비 어떻게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는지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보시고, 그보다 조금 더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다면 충분히 시장이 안정이 되었을 때는 빠르게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도 네이버는 6월부터 한 차례 상승이 나온 위치이니까 24일날 주가에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주가에 하락이 나온다면 네이버는 장기 이평선을 돌릴 위치라고 생각이 되는 만큼 충분히 내년 시장을 바라보면서 저점에 모아갈 수 있는 위치가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8월 들어서 정말 시장 흐름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2650포인트에서 2500 초반까지
굉장히 시장이 가파르게 빠졌는데 지금 RSI 지표를 보더라도 오히려 이제는 과매도에 대해서 걱정을 해볼 수 있는 위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가가 더 떨어진다면 저는 결국 그 깊이는 깊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주가를 돌릴 수 있는 그 변곡점이나 시그널에 대해서 이제는 필히 한번 체크를 해보고 그 타이밍을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이번 주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모두 비 피해 입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